자, 32번째 글 한번 읽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요약이 끝난 친구들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지 마시고 스스로 힘으로 읽어보고 요약해보고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서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효하게 만드는 속된 과정이다. 성스럽지 못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다. 뭐가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2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고대사에서는 가축과 같은 당시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대요. 왜냐하면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본 것이죠.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재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해서 인간 위주로 인간의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서는 거꾸로 인간에게 어떤 유용성을 없앰으로써 신에게 되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 집단적 놀이, 이 제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 인한 어떤 죄를 속죄하는 것. 그죠? 그리고 속죄와 더불어 이 신과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놀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제의적 의식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네요.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문단.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놀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옛날에는 어떤 숙제 의식으로서 연대감 형성 등등등 이런 목적으로 했던 것이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됐다는 거겠죠.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최대의 생산을 만들어 최대의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산술에 의해서 시간도 높이고 힘들게 일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오히려 노동력이 소진돼서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휴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축소시키고요. 휴식 시간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려면 여행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는 소비자에게는 놀이이지만 여행사에게는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놀이가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유용한 사물인 자본을 판매자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소비와 되게 긴밀한데, 소비이기 때문에 곧 자본이 이제 전달되는, 자본이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놀이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대와는 다른. 계속 보겠습니다. 놀이가 상품 소비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했다. 성격이 달라지면서 그 방식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놀이가 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쵸? 도는 그런 놀이였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는 대개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나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대요. 그 방식이 달라졌네요. 생산자는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놀이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예를 다시 들자면 여행사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마련했고 뭐 일종의 패키지 상품 같은 거네. 그쵸? 여기 갔다가 여기서 밥 먹고 이런 루트를 쭉 마련해 놓고 소비자는 그냥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수동적으로 그 여행 루트를 따라가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로서의 여행은 탐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소비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기점이네요. 놀이에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비교적 젊은 세대일수록 두드러지는데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요구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특히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쌍방향적 속성을 갖는다. 그죠?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쌍방향이라는 것이죠. 이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던 것. 그렇죠? 우리 TV 생각하면 어때요? 이미 만들어진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웃고 떠들면서 소비하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인터넷은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전하면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구경꾼이면서 참여자이며 수신자이며 송신자로 활동한다. 구경하면서도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받기도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쌍방향적 활동 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그렇죠? 고대의 어떤 그런 형태와 같이 어떤 그 놀이를 즐기는 매체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매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고대의 형태와 유사해졌네요. 그렇죠?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그렇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형태가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져 오면서 어떠한 방식과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노동으로 인해서 그렇죠? 신이 만들어 놓은 신이 창조한 자연을 훼손했다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훼손했다는 그런 어떤 죄의식을 속죄하는 과정으로서 그죠? 또 신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연대감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서 놀이가 이용이 되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도달하면서 놀이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적인 소비, 상품의 소비로 연결되면서 자본이 이동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의 방식이 이제 좀 변화했는데, 과거에는 직접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참여해서 노래 부르고 함께 춤추고 했었다면, 이제는 구경하고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놀이가 수동적인 놀이에서 이제 참여적인, 쌍방향적인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주체가 되어서 놀이를 즐기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고대 형태 오히려 유사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방식이 이전 시대와는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 추측을 해보래요. 이전 시대에는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냥 이미 만들어진 상품 패키지를 그냥 사서 구매해서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따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루트를 그냥 쫓아갔다면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놀이의 주체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면서 막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어디 가봤는데 여기 좋아요. 여기 가보신 분 막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만의 루트를 설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창조적으로 그죠?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자, 공부에서 휴식 왜 필요할까? 이 문단 참고해서 쉬는 시간 필요한 이유 생각해보래요. 어, 단순히 시간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높이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작정 우리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강도 높게 공부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공부하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적절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